앞서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여야가 어제 12구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애당초 국민의힘 입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 하든 말든 결정을 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좀 바꿨습니다. 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일의 순서는 선수사하고 미진할 때는 국정조사하는 게 맞지요. 네. 그 기조엔 변함이 없습니다. 음흠. 그리고 저희는 국조를 반대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하자. 그리고 미진하면 우리가 먼저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근데 국회 일정이 있습니다. 12월 2일은 법정 기한 동안에 기한 내에 639조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이 꼭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저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런 원만한 국회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위해서 대승적 측면에서 아마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의총이 열렸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의 의원이 흔쾌히 동의를 했던 겁니까? 원칙적인 측면에서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적인 열세에서 겪는 현실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 또한 의원들께서 감안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또 중진들이 여러 의견을 모은 거기 때문에 네네.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 반대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군요. 어제 의총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일부 있지요. 일부 나오긴 했었고. 예. 예. 근데 아무튼 이제 합의가 도출된 후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1차 조사 기간이 45일인데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 점을 지적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야당은 450일을 해도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서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건데요. 사실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리에서 현장에 있던 분들이 큰 4차선 도로만 막아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큰 대전환을 좀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모멘텀으로 좀 삼길 바라고요. 네. 아마 45일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에도 충분히 끝낼 수 있을 텐데 어떤 것이든 여야가 길이 열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지금 이제 잠복되어 있는 그 미래 쟁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제 합의에 따르면 필요하다면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라는 지금 내용이 있는데 굳이 연장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의장님은?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만약에 뭘 미진하거나 부족한 거 있고 숨겼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냥 놔둘까요? 저는 제대로 수사할 거로 보고요. 또 제대로 수사를 아니하면 저희 당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45일이라는 기간 내에 그렇게 전 부족한 시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45일이라는 기간 안에 지금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다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경찰의 수사를 정해놓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미 수사한 지가 좀 됐잖아요.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진행적인 절차하고 앞으로 9일 뒤에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할 거기 때문에 그로부터 계산하면 한 50일 더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이면 아마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 수사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그 규정 이게 이제 그 국정조사 계획서에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또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수사가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일의 순서상. 아마 이번에도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이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이게 수사권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질의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묻는 것이지요. 예. 또 자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사 중인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에 가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쪽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일부 있었을 텐데 예.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대한 저는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꼭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 지점인 것 같은데 만약에 자료 제출 부분이 그러니까 그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좀 미진하거나 꼭 불러야 되는 증인이 나오지 않거나 이러면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진행해 가면서 여와 야가 한번 협의를 하는 거를 지켜보시지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뭐 국정조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지만 좀 보도가 나온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그 대통령실과의 소통 과정에서 국가 배상을 위한 특별법 이야기가 그 오간 적이 있었습니까? 당에서는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논의도 된 바가 없었습니까? 예, 그거는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수사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좀 봐야지요. 네. 이 일을 순서 없이 하는 것 또한 국가의 큰 틀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수사 결과를 좀 보면서 그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국회가 또 보고 예.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지금 그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뭐 그 진상 규명과 책임자한테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죠. 지금 뭐 배상을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동의하시는 거죠, 의장님도 그러면? 뭐 수사 결과를 보면서 책임져야 될 사람도 책임져야 되고요. 예. 또 그런 일의 순서도 제가 봤을 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동되어 있는 문제가 지금 예산은 처리잖아요. 그 이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지금 뭐 이견을 보이지 않고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야당한테 달렸지요. 그래요? 지금 절대 의석을 야당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경찰국 예산이라든지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좀 뭐 쟁점 문제가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던데 이건 어떻게 뭐 잘 처리될 거로 전망하세요, 의장님? 저는 그 예산을 다루는 데는 국가의 운영에 관련된 비용들이잖아요. 네. 저는 감정 예산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9조 원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성을 다 갖는 거거든요. 네. 지금 SMR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출하는데 가장 경쟁력 있는 품목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자랑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깎았거든요. 네. 용산 기지 이전에 하고 거기에 국민들께 공원을 만들어드리겠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게 아니고요. 전 정부부터 해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용산에 용자만 나오면 지금 자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상민 장관 업무 추진비도 잘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느 장관이 오든 또 다른 부처 장관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요. 그런 걸 그렇게 자르고 그러면 이게 그래도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논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다수의 그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감정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야당에 감정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예산 처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기브앤테이크가 이제 가장 본격화되는 게 예산은 심의 때 아닙니까, 사실? 기브앤테이크는 저희 당이 약자나 민생 미래를 추진하고 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에 있어서의 예산이 들어간 게 있고요. 네. 또 민주당이 또 민주당 나름대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지만 민생과 관련되거나 국가의 미래와 관련되거나 업무 집행에 있어서 관련되는데 아니 용산에 그 이전 기지에다가 국민을 위한 공원 만드는 거를 오래전부터 해온 것을 자르고 이런 것들은 기브앤테이크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걸 좀 더 받아들이면서 또 받을 건 받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비정한 예산이다 그러면서 장병들 팬티 예산을 깎았느니 안 깎았느니 그거 다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폐륜 예산이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주겠다고 그러는데요.
노인 일자리가 2만 9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790억이 늘어났습니다. 예. 대신 한 달에 휴지 줬거나 이런 간단한 일을 하면서 27만 원씩 주는 이 일자리가 한 몇십만 개 되는데요. 한 7, 80만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27만 원 드리는 이 일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 60대가 11%예요. 약 한 6만 7, 8천 명 되던데요. 그래서 그중에 6만 1천 개를 줄여가지고 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경비나 또 간병인 같은 데에 가서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기 때문에 이게 평균 120만 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27만 원 받으시는 것보다는 120만 원 정도 최저 7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이런 곳에 일하십사 해가지고 3만 8천 개를 늘려놨고요. 예. 또 전에 직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쓰고 있잖아요. 이런 곳에 가서 일하시면 200만 원 이상씩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만 2천 개를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고용지원 장려금을 들여가지고 이곳에 가서 일하십시오 해가지고 5만 2천 개를 해서 도합하면 2만 9천 개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 폐륜 예산이라고 어른들 일자리를 줄여놨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자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근데 예산안 처리하고 반드시 연동이 되는 게 세제 개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요 협상으로 되게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 그 인하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야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부자 감세라고 그러는데 이 부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정치적인 이득을 많이 본 게 민주당인데요. 뭐 정당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레이건 정부 때에 레이거노믹스라 그래가지고 법인세들을 깎아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가 늘고 해서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됐었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런 법인세 같은 걸 좀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때의 세수가 1년에 30조 원씩 플러스가 됐었죠. 더 거쳤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 재원을 추가로 더 거둔 이 세금을 가지고 추경을 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같이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에 우리가 더 투자를 좀 더 확대하고 민간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면 한 5년 뒤 정도에 아마 이런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다음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 전체의 GDP를 키우고 성장을 위해서 이런 걸 하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반대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제 낙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랜 그러니까 논란인데 여기서 더 여쭤보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의장님. 요거 좀 관심사던데 지금 그 어제 또 다른 합의 내용에 정책 협의체를 꾸려서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안 개선을 한다. 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근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전에도 이런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야 간에?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면 지금 그래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그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로 정부가 꾸려지는 게 맞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권익위원장 이런 사람 다 있고 정부 부처에 정부 투자기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께서 부여한 5년 동안에 일을 하라고 부여했는데 여기 똥아리 틀고 앉아가지고 다 방해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러고 책임을 물어야지요. 근데 바로 의장님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장은 뭐 더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의장님이 예를 들었었던 그러니까 그 방통위나 권익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방통위 같은 경우 위원들이 여야에서 이제 각각 추천을 해서 위원장을 호선을 하는 이런 만약에 합의제 기구라면 여기도 임기를 일치시켜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논의도 전에 법안으로 민주당이 냈었습니다. 동수로 해가지고 KBS가 됐든 뭐 방통위원장이 됐든 이런데
호선으로 하자라고는 민주당이 냈다가 집권하고 그걸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취소했잖아요. 위원을 동수를 일단 구성한 다음에 먼저. 그렇습니다. MBC, KBS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동수로 좀 해가지고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세운다든지 여러 방법을 논하자 해가지고 민주당이 법안을 냈다가. 잠깐만요, 의장님. 그럼 요번에 합의의 얘기는 공공기관 장애에는 방송사 사장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범위까지는 논의가 됐는지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전에도 법안으로 내놨었고 협의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저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 정부 조직법도 논의가 되는 거죠. 예, 그거는 3대 3을 해가지고 요 부분도 좀 논의하자. 이거는 전에부터 얘기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을 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필요하면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